저는 39년을 살면서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23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거의 제 일이 삶이었으니까 그냥 일이 취미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예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주 하진 못하지만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유튜브에서 클래식이나 힙합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다 나중에로 미뤄놨더라고요. 할머니 되면 이런 문화예술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여행도 좋아하는데 애 둘 키우니까 애들 크면 남편하고 다녀야지. 여행 유튜버도 하고 싶은데 애 둘 데리고 여행도 못하는데 무슨 여행 유튜버야. 나중에 계속 나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전 나이 먹을수록 취미가 없는 게 참 멋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다양한 취미와 취향으로 채우면서 사는 분들이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왜 취미가 없을까? 딱히 좋아하는 게 없을까 싶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다 미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미뤘을까 생각해봤어요. 제일 큰 건 돈이 부담된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면 하자고 미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완벽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사실 안 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미뤄왔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27살쯤에 제 사업 이야기를 담은 27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37살쯤에 37꽃은 이제 피고 있다. 이런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그냥 내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중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유튜브 대본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보통 유튜브 영상 하나에 5,000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성인 단행본 한 권의 평균 분량이 13만 자, 15만 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영상이 30편 정도 모이면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나오겠더라고요. 책 한 권을 써야지 하면 출판사 컨택도 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독립 출판해야 되지, 언제 한 권 다 쓰냐 이런 생각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오거든요. 근데 그냥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는 게 다 대본 한 꼭지 한 꼭지씩 쓰는 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 1회씩만 올려도 1년이면 책 한 권 분량이고 주 2회씩 올리면 반년이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집에 피아노를 들였어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듣는 것뿐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제가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할머니 되면 악기 연주를 다시 배워야지 하고 미뤘는데요. 당근에서 피아노를 무료로 나눔해 주시는 걸 보고 남편한테 허락을 구하고 바로 피아노를 들여왔어요. 30년 전에 200만 원대인 피아노라는데 지금부터 또 한 30년, 50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짜로 받고 이동비 8만원, 조율비 13만원에서 총 21만원에 클래식한 피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아노를 사는 것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비싸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피아노를 집에 들이니 자다가 깨서 피아노를 볼 때마다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피아노를 뚱땅거리니까 예전에 배웠던 코드법이 생각이 나서 나름 유치하지만 한 곡 두 곡 연주를 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꽤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이들도 피아노가 생기니까 좋은지 눈 뜨면 계속 연주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같이 뚱땅거리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애들이 좀 더 커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지역에서 열리는 클래식한 음악회 같은 것도 꼭 가보고 싶어요. 또 제가 그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의 미술관을 들리고 국내 여행 갈 때도 그 지역에 갤러리가 있으면 한 번쯤 들려요. 아름다운 거나 창의적인 걸 보고 나면 힐링이 된다는 걸 넘어서 제가 충전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는 멀리 가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재작년부터 크리스마스의 가족 문화처럼 온 가족이 무료 아트페어에 가고 있어요. 코엑스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3일 정도 아트페어를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모두 모여서 정말 유명한 작가님 작품부터 신진 작가의 작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최소한 2-3시간 정도 싹 훑어보고 나면 1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꼭 작품을 하나씩 사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작품 콜렉팅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작품을 한 점, 두 점씩 모으니까 1년 고생한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것 같고 이 작품을 매일 집에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시간을 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 남편, 아이 둘까지 모두 함께 가니까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종종 이렇게 전시를 함께 보러 가니 5살인 첫째는 이제 그림 앞에 앉아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저와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도 하는데 뭔가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는 느낌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은퇴하면 배워야지 하고 계속 미뤘습니다. 사실 이건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영어를 못한 제 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첫째에게 영어 교육을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하면서 바이링구얼처럼 이중 언어로 학습이 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느낀 사실은 결국 저도 영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싶다였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 영어가 늘면서 아이가 하는 영어를 제가 모르거나 아이가 영어로 말할 때 제가 받아쳐주지 못하면 이중 언어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영어를 제가 직접 배우고 싶다고 느낀 건 제가 아이에게 영어 교육 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꼭 우리나라에서만 경쟁하고 기회를 찾지 말고 모든 배움이든 사업이든 경험이든 더 넓은 세상에 선택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렇게 아이한테 영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왜 아이한테만 시키지? 나도 영어를 할 줄 알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외국 친구도 사귈 수 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어책을 읽어주는 걸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기 자고 나면 이해 안 되는 단어를 적으면서 또 외우고 아이가 영어 비디오를 보면 같이 보면서 발음을 따라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가 외국에서 만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주 1회씩 화상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에 붙어있던 그런 영어 실력이 이렇게 의식하고 영어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났는데 확실히 성장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기가 어리니까 안 된다고 미뤄놨었거든요. 근데 첫째만 있을 때 한번 유럽을 도전하고 또 둘째 6개월 때 애 둘 데리고 호치민에 한 달 살기를 갔다 왔었는데요. 갔다 와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뭔가 숙소 컨디션이나 생활하는데 돈을 좀 더 여유 있게 썼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오히려 그 돈 아껴서 한 번 더 가면 좋겠더라고요. 결국 돌아보면 나중에 하려던 게 완벽하게 여유 있는 상황을 기다린 거였어요. 제대로 된 책 한 권, 여유롭게 미술관 다니는 삶, 좋은 피아노에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 받는 거, 학원 다니면서 몰입해서 영어 배우기,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여행해야지. 그런데 그냥 작고 불안전하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생각 도파민 편에서 완벽하게 기획만 하다가 실행 못했다고 했잖아요. 취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느라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루면서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할머니 되면 해야지 하고 미룬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걸 즐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일까 싶더라고요. 피아노를 칠 손가락이, 애들이랑 여행 다닐 체력이, 그림을 보러 다닐 여유가 그때도 지금 같을까요? 애들도 그때는 다 커서 저랑 안 다녀줄 거고 사실 나중에가 제일 무서운 게 그 나중이 영영 안 올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이렇게 밀어놨던 걸 하나씩 지금으로 당겨오니까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졌어요.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 대본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당근에서 공짜로 나눔받은 피아노 혼자서 그냥 뚱땅거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전시 보고 근데 이 작고 불안전한 것들이 모이니까 나는 취미가 없는 멋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은 취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연기도 해보고 싶고 엄청 큰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여행하면서 여행 유튜버도 해보고 싶고 해외에서 애 키우면서 노마드로 일도 해보고 싶고 파이어도 해보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다 돈 모으면 애들 크면 제대로 준비되면 하고 미뤘겠죠.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불안전해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름 붙이고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취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뭘 나중에로 미루고 계신가요? 그리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적 여자 제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